힘없는 목소리로 행선지를 수차례 바꾸는 승객을 태운 50대 택시 운전사. 노끈등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후 불길한 예감에 승객을 내려준 뒤 신고했는데, 승객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고 신고한 덕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정선우 택시 운전사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이 승객의 생명을 구한 택시 운전사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아까 사건 상황실에 울산대교 모녀 나왔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분이 좌절과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계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인데요. 59세 택시를 운전하시는 정선우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3일 날 한 비슷한 또래의 50대 승객이 택시에 타셨어요. 한 20-30분 정도 택시를 운행한 것 같은데 행선지가 좀 묘한 겁니다. 이 근처에 뭐 저수지로 가달라, 야산으로 가달라. 느낌이 좋지 않죠? 승객분이 또 이 기운도 상당히 없고 힘 빠진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자, 행선지에 이 승객을 내려드리자마자 이 기사분은, 정선우 씨는 112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밝은 소식인 줄 알았더니 내용 자체는 네, 어둡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얘기인데, 정선우 택시 운전사가 112 신고하기까지 된 경위 취재를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얼굴이 조금 심란해가지고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서 손을 들길래 모셨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어디 가까운 저수지로 가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저수지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장성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조금 가다가 또 행선지를 또 바꾸는 거예요. 또 묘지 그쪽으로 가달라고. 이제 가는 도중에 어디 슈퍼 있으면 좀 잠깐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이제 뭐 사러 간 사이에 아무래도 좀 예감이 좀 이상해서 바닥에 놓인 그 검정 비닐봉지를 살짝 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가 소주 한 병, 또 박스 먹는 노끈 줄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 사람 틀림없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는 순간 아이고, 내가 얼른 112에 신고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얼른 차를 돌려서 나무 밑에다가 내 차가 안 보이게 딱 세워놓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이 정선우 택시 운전사는 이 승객이 이상한 어떤 행동을 느끼고 그 낌새를 차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정말 이거야말로 택시 기사님이 이 상황을 처음에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참 저도 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느낌이 안 좋았고 행선지를 이래저래 바꾸는 것도 의심이 갔고, 잠깐 슈퍼에 내린 김에 검은 봉지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의심 가는 물건들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승객한테 내리는데 혹시 극단적 선택하시려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주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당연히 출동을 했겠죠. 근데 경찰이 발견한 시점도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이 승객이 내려서 주변 나뭇가지에 노끈을 묶어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정말 아예 준비를 다 마친 그 상황에 경찰이 들이닥쳤거든요. 정말 예. 정말로 조금만 늦었으면은 그러네요.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고, 이 택시 기사의 이 신고, 이 눈썰미 자체가 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네, 네.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승객을 내려주고 112에 신고했다고 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 승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그 승객을 내려준 다음에 100m 정도 떨어진 나무 밑에 차를 세워놓고 아주 긴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앞으로도 계속 전화를 잘 받아달라. 그리고 그 승객이 내려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런 경찰의 말을 들은 그 운전자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주시했고요. 끝까지 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승객의 이동 방향을 설명해 주어서 이제 화를 면할 수 있었죠. 예, 이 정선우 택시 운전사가 신고를 한 덕분에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직접 또 들어봤습니다. 난 이제 그 사람 동태를 이제 보고 어느 쪽으로 안 보이지는가 그것만 나는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신고하고 좀 있으니까 이제 경찰차 막 소방차 큰 차가 오고, 그래갖고 거기 제가 설명을 했죠. 뚝방길로 해서 좀 저쪽으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막 뛰어서 이제 그쪽으로 갔죠. 소리를 질러 찾았다고. 아이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쪽으로 얼른 뛰어서 가보니까 그 사람하고 경찰관이 같이 앉아서 손을 꽉 잡고 있고, 제가 봤던 그 노끈 줄 나무에 매달려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살아 있으니까 아유 이제 됐다. 신고한 보람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차로 얼른 뛰어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관 아저씨가 이제 손을 잡고 둘이서 나란히 걸어오는 걸 보고 경찰관 따라가서 속마음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이런 각오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비슷한 때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그런 얘기도 했네요. 네. 뭐 정선우 택시 운전사 얘기 들어봤지만 참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참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생명을 구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정선우 택시 운전사였고 정선우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는 또 경찰이 오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신고를 했는데 10분 내로 경찰하고 뭐 소방차까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또 경찰이 또 우리나라 경찰 좀 잘하지 않습니까? 동선을 또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 승객을 확보를 했고 확보를 한 다음에 지구대로 데리고 온 다음에 설득을 또 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택시 기사 정선우 기사님도 참 잘했지만 또 경찰이 빨리 출동해가지고 이 극단 선택을 막았던 부분,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 포착을 했던 부분도 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승객이 살았다고 이제 안돼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 택시에 탄 승객이 차로 와서 한 말씀을 건넸다고 해요. 예, 이제 이분 이제 경찰이 구조했으니까 안심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분이 이 운전기사분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웃는 얼굴로 돈 2만 원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분이 아이 무슨 돈이냐 이런 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득 그냥 그 손 주머니에다가 억지로 그 2만 원을 넣어주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그 자기를 살렸다는 어떤 그 보답 같은 거겠죠, 작은.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았고요. 경찰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안심이 돼서 그 즉시 이제 일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선우 택시 운전사가 승객에게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이 정 기사님의 과거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이가 셋이었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더 되신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나도 아이 셋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 선택은 아니다. 아까 그 승객이 미소를 띠면서 건네준 2만 원. 그분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을 본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이 스킨십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 때 등 누가 이렇게 두드려주고요. 손 잡아준 것처럼 고마운 일 없지 않습니까? 또 이 택시 운전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삶의 애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접했을 것 같고 또 이런 이상 행동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좀 알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직업적으로 좀 촉이 좀 있고 택시 기사도 한 20년 하셨다는데 이분이 그 복싱 프로 선수로 80년대 패더급 한국 챔피언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싱이라는 운동은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의 눈을 보고 어떤 그 불행한 어떤 징후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을 이제 구했고 저 패더급 선수로 챔피언했던 이 정선우 씨의 모습인데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매가 살아있죠. 눈매가 살아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나요? 그럼 뭐 단체 채팅방 같은 거 있잖아요. 단체 채팅방에 뭐 이런 했다라고 하니까 참 또 딸들이 아들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사실은 이분 뭐 표창 받고 이런 거보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잘했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한데 아마 우리 정선우 기사님도 이 딸과 아들이 이렇게 칭찬했을 때 좋았다. 또 택시 운전사로서 보람, 뒤에 또 사모님도 있네요. 보람을 아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 구했다고 하지만 그 승객이 다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정말 한 사회인으로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들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정선우 기사님도 일단은 참 이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내가 밥 한 끼라도 사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일단 이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경찰에 좀 주선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고요. 좀 뭐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연으로 어쨌든 다시 삶의 길을 얻으셨으니까 꼭 내가 의미 있는 내가 이러려고 아마 이때 이런 사람을 만났나 보다 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우 씨 이제 그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등 두드려주고 어려울 네.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그 힘,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어떤 큰 빛이 된다라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네.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